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뇌와 간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행동을 무심코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몸에 좋은 줄 알고 기름을 약처럼 한 숟가락씩 삼키는 습관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드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방금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더딘 사람으로 만들고 간에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노년의학 전문의 강도윤입니다. 국내 여러 병원에서 노년층의 영양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특히 뇌 건강과 지방 대사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평생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아오신 분들조차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기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좋은 지방이니 몸에 흡수돼서 바로 도움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기름은 들어오는 순간 전부 잘게 잘라서 지방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야 하고, 그 조각들이 어디로 갈지 간과 혈관이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을 도맡아 하는 간이 쉽게 지치고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창고에 물건을 계속 들이붓는 것처럼 쌓이고 또 쌓여 결국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다든지, 아침에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다든지, 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사실은 기름을 처리하지 못하는 몸의 비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특정 오일을 강조하다 보니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좋다, 식물성 기름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숟가락으로 단독 섭취하는 순간 몸은 그것을 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위장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된 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혈관이 끈적해지고 간에는 처리해야 할 기름이 또 한 덩이 추가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두뇌 기능 저하, 만성 피로, 지방간, 고지혈증, 수면 장애까지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간단한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올리브 오일을 먹지 마세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뇌혈관간이 동시에 편안해지는지, 이 모든 걸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노후 건강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년, 20년을 위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프닝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소에 많이 안 먹어, 그런데 왜 살이 찌고 피곤할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지방 분해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작게 쪼개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쪼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젊을 땐 일손이 넉넉하던 공장이 70대가 되면 작업 인원이 줄어서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은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재료라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생선, 나물, 된장, 미역국 같은 식단을 자연스럽게 드셨지만 요즘은 어르신들도 외식, 배달 음식,
튀김류를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접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늘어나면 몸은 뻣뻣한 기름을 계속 처리하느라 더 쉽게 지칩니다. 이게 반복되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량 감소입니다. 지방은 근육이 움직일 때 가장 잘 사용됩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조금만 줄어도 지방은 그대로 남고 그 남은 지방이 간으로 몰리고 혈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났는데 요즘은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지방이 쓰이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진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영향입니다. 잠을 깊게 자야 지방 분해 호르몬이 제대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 중에는 새벽마다 깨거나 콧골이로 숙면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지방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피곤하다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지방이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지방을 태우는 효율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잘 붙지 않는 장작을 계속 태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어르신들이 관절통, 위염, 혈관염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지방 처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생기면 다른 문제를 계속 끌고 오는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 처리 문제들이 장과 간, 혈관과 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림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드릴 테니 꼭 들어보세요. 바로 장간, 혈관,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 한 숟가락이 전신 문제로 번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왜 제가 오프닝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도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은 음식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관문입니다. 여기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 음식을 잘게 나누고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단독으로 마시는 순간 장은 이것을 먹을 거리가 아니라 순수 지방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마트에 물건 한 박스씩 들어오던 곳에 갑자기 트럭 20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상황에서 장은 너무 많은 지방을 순식간에 감당해야 하죠. 장 다음에 이를 떠안는 기관은 간입니다. 간은 이 지방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분해하고 어디에 보낼지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의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이 계속 밀려오면 창고가 꽉 차버린 상태, 즉 지방간 대사성 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과 기름의 총량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간이 감당하지 못한 지방 일부는 그대로 혈관으로 흘러갑니다.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해야 차가 잘 다니는데 기름이 끈적하게 쌓이면 도로가 미끄럽고 사고 위험이 커지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은 자꾸 두꺼워지고 뻣뻣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동맥경화, 혈액순환 저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온몸 중에서 가장 섬세한 기관입니다. 조금만 혈액순환이 느려져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온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머리가 맹하다 같은 느낌을 자주 겪죠.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간이 지치고 혈관이 끈적해지고 지방이 머물러 있으면 뇌세포에 들어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기름을 대하는 습관 하나가 장과 간을 흔들고 그 여파가 혈관과 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왜 기름을 숟가락으로 마시는 행동이 전체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드리는 것이고,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실제로 경험한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으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분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건강 전체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좋아졌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김영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TV와 인터넷에서 올리브 오일은 혈관에 좋다, 기름 중에서도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작은 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삼키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먹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두세 달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에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축 처지고, 검진에서는 이전보다 간 수치가 오르고, 배 둘레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이를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순수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제일 먼저 안내 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름을 숟가락으로 드시는 행동만 중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리할 때도 기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선과 해조류 중심 식단을 한 끼씩 넣도록 추천드렸습니다.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4주 지나고 다시 8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체중도 크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몸이 안쪽에서 환기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이 부담을 덜고 혈관 흐름이 나아졌던 겁니다. 두 번째는 69세 박성임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혈당 콜레스테롤이 늘 기준치를 오르내리는 분이셨습니다. 식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리를 할 때 기름을 듬뿍 쓰는 스타일이셨습니다. 생선조림에도 계란에도 채소볶음에도 고소해야 맛있다며 기름을 많이 넣으셨던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기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튀김류를 가능한 한 줄이고 대신 굴고등어 미역두부 같은 가벼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15분만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8주가 지나고 다시 수치를 보는데 제가 먼저 놀라서 이렇게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하고 여쭸을 정도였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식후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 어르신 본인이 하신 말씀이 더 의미 있었는데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기름만 줄였는데 몸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사례는 결코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기름 섭취를 살짝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반응했다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습관이 뇌와 간, 혈관을 동시에 도와주는가? 기름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습관은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노화로 약해진 대사를 다시 깨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지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뇌세포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지방, 즉 불포화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길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굳어가는 뇌에 기름칠을 해주는 셈입니다. 또한 생선의 지방은 간에 부담을 덜 주고 혈관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에는 뇌와 혈관을 동시에 도와주는 미네랄과 섬유가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지방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서 간이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기름에 비해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콩류와 두부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함께 혈관 벽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 단백질은 근육 에너지 대사를 돕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좋아서 과식을 막아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량의 기름만 사용하기입니다. 기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식재료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는 지방이 중요하지 기름만 단독으로 먹는 것은 몸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리할 때도 팬에 기름을 둘렀을 때 윤기만 조금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 스푼, 한 스푼씩 더 넣는데 그 차이가 간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는 짧은 활동 루틴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분, 1시간이 아니라 식후 1015분 걷기만으로도 지방 분해 능력이 2030%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집 앞만 돌다 오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위생 지키기입니다. 잠이 깨어지면 지방 분해 호르몬도 함께 깨집니다. 특히 밤 11시 새벽 2시는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황금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자지 않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더 지칩니다. 취침 전 이 시간만 공복을 유지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천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만든 정보 제공용입니다. 현재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개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 습관들을 하루 생활에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드시면 효과가 더 잘 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황금 조합과 일상 루틴입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좋은 식습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합하고 적용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즉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황금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뇌, 간, 혈관이 동시에 편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생선 섭취의 황금 규칙입니다. 생선은 고등어, 연어, 정갱이, 꽁치처럼 지방이 적당히 들어있으면서도 부담이 적은 것들이 좋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하고 주 34회만 드셔도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지방을 안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생선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찬 하나만 생선으로 바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해조류 활용법입니다. 미역국처럼 국으로 드셔도 좋고 다시마를 물에 살짝 담가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조류 속 섬유질은 지방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기름 폭탄을 한꺼번에 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해조류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콩두부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부 반모, 콩 한 줌만으로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혈관벽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조림, 콩자반처럼 익숙한 반찬으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보다는 찌거나 조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름 사용량 줄이는 요령입니다. 팬에 기름을 둘릴 때 종이 타월을 한번 눌러서 닦아내고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팬 전체에 기름이 고르게 코팅되면서도 실제 기름 사용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고기나 달걀을 구울 때도 이 방식만 유지해도 몸에 들어가는 지방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짧은 운동 루틴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후 1015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지방 대사를 깨우고 혈당 변화를 완화하고 식후 졸음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후 활동 15분이 1시간 운동보다 대사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은 수면 전 2시간 금식입니다. 이 시간을 확보해야 간이 지방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취침 전까지 계속 먹게 되면 간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결국 아침 피로와 붓기,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저녁을 드셨다면 가볍게 정리하시고 물만 드시며 몸을 쉬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선을 주 3회, 해조류 하루 한 줌, 기름은 최소량, 식후 10분 걷기, 잠자기 전 2시간 공복. 이 5가지만 유지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습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관양 체질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실천 원칙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며 내 체질에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실천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원칙입니다. 먼저 양 조절 원칙입니다. 생선은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주 34회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하루 한 줌, 콩류는 밥숟가락으로 2~3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지방 대부분은 음식 속에 이미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더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먹는 타이밍입니다.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흡수가 더 안정적입니다. 아침은 위장이 충분히 깨어 있지 않아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반드시 조리 과정에서 최소량만 들어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팬에 코팅만 될 정도로 아주 얇게 바르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지속기간에 대한 원칙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평균적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몸이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식후 졸음, 아침 피로, 복부 팽만감, 간 수치, 혈압 같은 지표는 2달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도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몸의 대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누구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체질에 맞춘 조절법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선의 종류를 조금 더 부드러운 흰살 생선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콩류는 소화가 잘 되는 조리 방식으로 조금씩 늘리셔야 하고요. 평소 변비가 있는 분들은 해조류 섭취가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배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과도한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조금씩 천천히 반복해서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름의 신선도입니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 올리브유, 들기름은 열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변합니다. 변한 기름은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 쓴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볶음 튀김을 반복하는 조리법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작게, 자주 사서 빠르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당뇨고 혈압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또는 위장관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양과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 즉, 이 식습관을 따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담석증, 지방간,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습관과 실천법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하거나 피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잘 따라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몸이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담석이 있다는 건 담즙 흐름이 이미 막히거나 더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담즙이 더 필요해지는데 담즙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면 통증, 소화불량, 구역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단독으로 드시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조리 과정에서 최소량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생선도 기름진 종류보다는 가벼운 흰살 생선부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간 또는 대사성간 질환 MAFLD, MASH를 진단받은 분들입니다. 간에 지방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지방이라도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이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양을 줄이고 기름은 가급적 종이타월로 닦아내는 코팅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선과 해조류 섭취는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소량씩 자주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콩류는 좋은 식품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갑자기 양을 늘리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콩 한 줌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많은 생선 종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약과 겹쳐서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 34회 생선 섭취는 안전 범위에 속하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수술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 종류와 섭취량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름진 음식은 수술 후 장 기능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독 기름 섭취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한 소화불량 위험담도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기름이 조금만 많아져도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조리 시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생선도 구이나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라는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용이며 현재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삶의 질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변화 사례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실제 변화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74세 이순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튀김과 볶음 요리를 좋아하셨고 식사 때마다 기름은 고소해야 맛있다는 생각으로 꽤 넉넉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검진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항상 식후 졸음, 아침 붓기, 만성 피로,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단독으로 먹지 말 것, 조리용 기름은 티스푼 1개 이하로 조절할 것, 그리고 주 3회 생선, 하루 한 줌 해조류, 식후 10분 산책이었습니다. 딱 이 4가지였습니다. 4주 뒤에 어르신이 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안 무거워요. 일어나는 게 쉬워졌어요. 또 식후 졸음이 거의 없어졌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진을 해보니 간 수치가 안정되고 중성지방 값도 확실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몸이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7세 장병철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몇 년째 복용하고 계셨지만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쉽게 붓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들여다보니 밥은 적게 드시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를 선호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 어르신에게 기름 단독 섭취를 바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두부를 더 드시고 해조류를 하루 한 번만 넣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2달 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약 용량을 의사와 상담해서 줄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가벼워요. 오후에 머리가 안 맹해지고 다리 붓기도 거의 없어졌어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더 감동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다루던 습관을 멈추고 대신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받아들이도록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정말 컸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3개월 뒤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건강관리 방향이 훨씬 선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3개월 뒤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부터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름을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절대 몸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이라 해도 숟가락으로 넘기는 순간 장과 간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고 그 여파는 혈관과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몰라서 계속 피곤하고 복부가 붓고 식후 졸리고 간 수치가 오르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기름 대신 자연스럽게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선의 부드러운 지방, 해조류의 섬유질, 콩두부의 균형 잡힌 단백질은 뇌세포와 간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지방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폭탄처럼 기름을 한 번에 맞는 일이 없습니다. 즉, 기름을 줄이되 지방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은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짧은 루틴을 붙이는 것입니다. 식후 1015분 걷기, 잠자기 전 2시간 공복, 기름 최소 사용,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의 대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식후 피로, 아침 무거움, 복부 팽만감, 콜레스테롤, 간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핵심은 체질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담석증, 지방간, 신장 기능 저하, 수술 전후인 분들은 반드시 양을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건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제가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의 증상이나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몸에 들어오는 재료만 바꾸면 몸은 즉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생선을 한 끼 더 넣고 기름을 한 스푼 줄이고 식후에 잠깐만 걸어도 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음 날부터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건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해 온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단 3개월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는 느낌, 식후 졸음, 붓기, 체력, 머리 맑음 정도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실전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계속해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